저는 절대 아시아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단번에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남서부의 작은 도시 바스에서 부모님과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는 로라라고 합니다. 바스는 고풍스러운 로마 시대 온천과 조지 왕조 시대의 건축물이 남아있는 관광도시예요. 덕분에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죠. 우리 가족은 20년 전통의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민박집은 할머니가 시작하셨는데 할머니는 젊은 시절 요리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박집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맛있는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졌죠. 특히 유럽 음식과 동양 음식을 조화롭게 섞은 요리를 내놓으면서 입소문이 났어요.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는데 할머니가 만든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우리 집을 예약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저희 집은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 4개의 샤워실이 있어서 최대 8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조용한 가정집 분위기와 넉넉한 주차 공간 덕분에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자주 찾아와요. 저희 부모님은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숙박업이 아니라 가정의 온기를 나누는 일이라고 늘 말씀하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또한 저희 민박집은 바스의 주요 관광지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단연 로마 시대 온천이에요. 2000년 전 로마인들이 만든 이 온천은 여전히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명소예요. 그리고 온천 바로 옆에는 웅장한 바스 애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은 풀턴 브리지예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를 연상시키는 이 다리는 양쪽에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 마을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해질 무렵강 위로 퍼지는 황금빛 노을은 정말 아름답답니다. 이처럼 바스는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멋진 카페,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이 일을 자연스럽게 익혀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부모님처럼 손님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편입니다. 특히 지난번 겪었던 끔찍한 사건 이후로 아시아인 손님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졌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달 전 중국인 가족이 우리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4명의 가족이었고 부모님은 항상 하시던 대로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이 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우선 위생관념이 너무 달랐어요. 욕실을 사용한 뒤에는 물이 사방으로 흥건했고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은 제대로 걸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던져놓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방에서도 무례한 행동이 많았어요. 원래 우리 민박집에서는 손님들이 주방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은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준비해둔 음식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는데 음식 위로 침을 뱉으며 맛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들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고 접시에 남은 음식을 섞어놓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방 상태도 말할 수 없이 끔찍했어요. 퇴실하는 날 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침대 시트에는 기름때와 얼룩이 가득했어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방 안에 그대로 남겨둬서 악취가 진동했어요. 심지어 욕실 변기까지 막혀 있어서 추가로 수리비가 들었죠. 저는 그 방을 청소하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모님께 다시는 아시아 손님을 받지 말자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손님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그렇게 저는 아시아인 손님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부모님께서 한국인 가족의 예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번 중국인 가족처럼 엉망으로 사용하고 가면요? 하지만 부모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시아인이 그런 건 아니야. 로라, 그래도 이번에는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여행 계획을 세웠을 거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너무 무책임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한국 가족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속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도 저번처럼 더럽고 비매너적인 손님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저는 한국 가족을 맞이할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이 도착한 날, 저는 일부러 부모님께 인사와 안내를 맡기고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번 중국인 가족 이후로 아시아 손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또다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보니 예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도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옆에서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야.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번에도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으니까요. 일단 방을 쓰는 걸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통 손님들이 오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이번엔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할머니가 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주방 근처에서 몰래 그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나오자 한국 가족은 정말 놀랍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장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외국 손님들이 할머니의 요리를 칭찬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저번 중국인 가족도 처음엔 밝고 친절했지만 결국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방과 욕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들이 사용한 욕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욕실이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물 한 방울 튀어 있지 않았고 수건도 젖은 채 아무렇게나 던져진 게 아니라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샴푸나 비누 같은 개인 용품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상 안에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손님이 있었나? 저는 다른 곳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조용히 그들이 사용한 식탁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면 그냥 식탁에 그릇을 두고 가거나 씻더라도 대충 헹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설거지를 깨끗이 마친 뒤 물기까지 닦아 제자리에 정리해 놓았던 겁니다. 이거 일부러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혹시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깨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이 방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행하는 입장이지만 숙소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쓰고 나가야 해.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우리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조용히 할게요. 그리고 함부로 물건 만지거나 망가뜨리면 안 돼. 우리 집이 아니잖아. 여기는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야. 네. 조심할게요.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번 손님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태도도 모두 놀라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번 손님들과 완전히 다르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이 한국 가족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완전히 경계를 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가족이 민박집을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욕실도 깨끗했고 설거지도 스스로 했고 쓰레기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혹시나 하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번처럼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떠나는 날이 되면 여행객들은 이제 다시 안 올 곳이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충 짐을 챙기고 방을 정리하지 않은 채 떠나는 손님들도 있었고 심지어 수건이며 슬리퍼 같은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번 중국인 가족도 그랬어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막상 떠난 후에는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까지도 조용히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이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아버지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부모님께 말을 걸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인데 혹시 퇴실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퇴실할 때 손님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짐을 챙겨서 나가면 우리가 그 후에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가족은 스스로 먼저 나서서 퇴실 전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나가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깨끗이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여행객들이 퇴실 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아침이 되면 정신없이 짐을 챙겨서 서둘러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가족은 떠나기 전까지도 숙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한국인 아버지는 끝까지 최소한 쓰레기라도 미리 모아놓겠다고 하며 주방에서 비닐봉지를 챙겨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들이 체크아웃하고 난 후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번처럼 마지막 순간에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이 너무 깨끗했던 겁니다. 침대 시트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도 적당히 열어두어서 환기가 되어 있었고, 욕실 역시 사용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혹시 어디 숨겨둔 쓰레기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방 한쪽에 얌전히 모아진 쓰레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따로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욕실에서 나온 작은 쓰레기까지도 하나하나 모아둔 상태였어요. 이럴 수가. 보통 손님들은 쓰레기를 방 안 아무데나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부는 욕실이나 책상 아래에 그냥 던져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한국 가족은 자신들이 머문 흔적조차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동안 저는 저번 일 때문에 아시아인 여행객들 전체를 한꺼번에 판단해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단순히 국적이 같다고 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한국 가족은 지금까지 우리 민박집을 다녀간 어떤 손님들보다도 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빙긋 웃으셨어요. 어때, 로라?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생겼니?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날 오후 한국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배웅을 위해 현관으로 나가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들과 제대로 마주보며 인사하는 것도 꺼려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청소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예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좋은 숙소였어요. 아이들도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아버지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더니 부모님께 건넸어요. 영국까지 가져온 건데 저희가 너무 잘 머물다 가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놀라며 봉투를 받아 열어보셨습니다. 안에는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약과와 한국에서 가져온 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많이 먹는 전통 과자인데요. 달콤해서 커피랑 드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국 김인데 그냥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순간 멍해졌어요. 보통 여행객들은 숙소에서 지내고 나면 감사 인사 정도만 하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배려하며 선물을 준비해 온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좋은 손님을 만나서 감사한 거려. 한국 가족은 마지막까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인 손님을 무조건 경계하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한국인 손님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겠어. 이번 경험 덕분에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가족을 배웅한 후 저는 다시 민박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선물 받은 약과와 김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한국 손님이 온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야겠다. 한국 가족을 배웅한 후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면서요. 선물로 받은 약과와 김이 든 종이봉투를 꼭 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 가족의 예약을 받았을 때 저는 잔뜩 긴장했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했어요. 저번 중국인 가족처럼 무례하고 지저분한 손님이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의 나쁜 경험만으로 모든 아시아인들을 같은 부류로 생각해 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태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 가족은 저에게 그걸 직접 보여줬어요. 그 후로 우리 민박집에는 계속 손님들이 찾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예약을 관리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 손님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예의가 바른 걸까? 아니면 저 가족이 특별했던 걸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한국 문화, 여행객 예절 관련된 글들을 하나둘 읽다 보니 한국인들은 대체로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 같은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정말 저번 한국 가족만의 특징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보면 어떨까?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모아둔 여행 자금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사실 저는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볼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먼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맛있는 음식, 대중교통 이용법 등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설레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도 우리 민박집처럼 따뜻한 가정집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숙소를 찾던 중 제주도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발견했어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 한국 가정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딱이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주도의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민박집에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셨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방을 안내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면 돼요. 저녁은 꼭 드시고 가야 해요. 제주도에 오셨으면 제주 음식 제대로 드셔봐야죠. 사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엄청 기대되기도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박집의 작은 식당에서 식탁이 차려졌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순간 할머니가 준비했던 민박집의 저녁 식사가 떠올랐어요. 한국 가족이 감탄하며 먹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직접 마주한 음식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고등어구이였어요. 제주산 고등어를 바삭하게 구워낸 요리였는데 노릇노릇한 비주얼에 식욕이 확 살아났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거 제주도에서 잡은 고등어로 구운 거예요. 고등어는 제주산이 제일 맛있다니까요. 아주머니의 자랑스러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먹은 건 갈치조림이었어요. 큼지막한 갈치 토막이 빨갛게 졸여져 있었는데 국물을 떠서 밥 위에 살짝 얹어 먹으니 깊고 진한 양념 맛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맵지는 않고 오히려 감칠맛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옥돔구이였어요. 옥돔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예요. 아주머니가 추천해 주셔서 한 입 먹었는데
와 부드러우면서도 짭조름한 감칠맛이 환상이었어요.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전혀 없고 고소한 맛이 제대로 느껴졌어요. 그 외에도 한라산에서 나는 나물 반찬들, 싱싱한 성게 미역국,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한라봉까지. 저는 이 식사를 하면서 한국 가족도 우리 민박집에서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그 정성이 그대로 맛으로 전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어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라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가봤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힘이 들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어요. 저 멀리 끝없는 바다가 보이고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며 퍼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래서 다들 제주도를 찾는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 가족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감탄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우리 민박집을 감탄하며 칭찬했을 때 저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풍경을 보니 그들이 왜 그렇게 감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우도였어요. 작은 섬이었지만 너무나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도에서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바닷가를 걷는데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와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또한 저는 한라산 등반도 도전해봤어요. 물론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중턱에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멋졌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먹은 흑돼지 구이는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민박집에서 함께 머물던 한국인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우연히 성산 일출봉을 오르다가 만나게 되었고 서로 여행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친구들끼리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다는 것 등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함께 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음에도 한국에 올 생각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저는 한국을 떠난 후에도 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로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서요. 지금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편견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한국 가족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경험까지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려지는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